지난 2편 당신이 내 남편인데 그럼 누구한테 말하란 거야 의 주인공이셨던 그 부부는 지금 자녀분 3명 낳고 너무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시 아버님께 서운했던 마음이 있어 지금은 연락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끔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의외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니면 그 일로 인해 신랑분도 아내를 의심했던 미안한 마음을 갖고 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잘 살아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이번에 이 글을 작성하면서 당시 서운했던 감정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 결혼 이 정도는 알고 하자 그 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편에선 믿기지 않을 만한 혹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굉장한 사례여서 꼭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당시 43살이셨고 서울 근교에서 건축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건축사셨어요. 결혼 중개업 등록을 하고 저의 첫 신랑분이셨습니다. 그 당시 신랑분이 원하셨던 건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좀 현명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맞선 때 신부님의 학력을 물었고 신부는 9학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신랑분 생각에 9학년이면 중학교 졸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고 잠깐 고민하셨지만 신부가 마음에 드셨는지 결혼을 진행하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신랑은 신부의 학력에 계속 걸렸나 봅니다. 신부가 그래도 고졸은 돼야 하지 않겠냐고 한국에 오면 검정고시 공부를 하자고 했고 그러려면 베트남 중학교 졸업증명서가 필요했기에 입국할 때 가지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신부는 나는 중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라고 답을 했어요. 자, 여기서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베트남은 학력이 어찌 되냐고 물으면 9학년을 마치면 중학교 졸업이라고 말을 하고 9학년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9학년을 다니다 그만뒀거나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중학교 중퇴입니다. 즉 초졸이 되는 거죠. 이 신부가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 당시는 9학년이라는 말에 중졸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왜 학력이 9학년이라고 했는데 졸업증명서가 없냐 했더니 9학년을 다니다가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신랑은 이 문제로 저와 통화를 했고 어찌됐건 학력을 잘못 알고 진행이 되었기에 너무나 죄송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고민 후 계속 진행을 하셨고 신부님이 입국을 하셨습니다. 그때 신부는 신랑이 자신의 학력으로 인해 잠시 망설였다는 서운함이 있었는지 입국 후 초반에는 조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삐걱거렸습니다. 이 삐걱거렸던 이유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다음 편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베트남 결혼을 하신 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라서 만들어서 알려드리고 싶네요. 자, 계속해서 할게요. 초등학교 졸업으로 검정고시를 치르려고 했는데 초등학교 졸업증명서도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초졸 검정고시부터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한 번에 합격했고요. 그리고 중졸 검정고시 역시 한 번에 합격하셨습니다. 고졸 검정고시는 2번째에 합격했다고 하네요. 신랑분이 어느 날 사무실에 오셔서 이의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들으면서 신부가 너무 대견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고생은 많이 했겠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 뒤인데요. 누구나 들으면 아는 대학교 건축학과 5년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3학년까지는 제가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지금은 연락을 못 해봤습니다. 졸업까지 당연히 하셨겠죠. 그 당시 학교에 다니면서도 경찰서에서 베트남 사람 관련 사건이 있을 때는 가서 통역도 해주고 했다네요. 그때 신랑분이 바꿔주셔서 신부님과 통화를 한 번 했었는데 몇 단어들 빼고는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발음도 억양도 좋았습니다. 지금은 예쁜 따님 낳으시고 장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졸 검정고시부터 대학 졸업까지 이 신부님이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 모두 생각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노력과 열정이 뒷받침된 흔치 않은 케이스이긴 하지만 베트남에선 중학교 졸업도 못했던 신부가 한국 결혼을 택해서 한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하며 멋지게 자리 잡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신부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신부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물론 이 신랑분 역시 고생하셨겠죠. 뭐든 혼자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없으니까요. 두 부부의 결과입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 사람이라고 다 돈만 밝히고 거짓말만 하며 게으르다는 말들을 제가 믿지 않게 된 사례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남 탓하지 말자. 나 하기 나름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